안녕하세요. 터프터프입니다. 먼저 터프김님께서 제공해주신 잔디 문신과 잔디밭에 발생한 버섯 사진이 있는데 한번 구경하고 가겠습니다. Let's go. What? Here we go now. Batman scoop on the mic, mix in the mix on the wheels of steel. This is what I was fucking born to do. Let's go. 정말 다양한 모양이 있군요. 이런 다양한 모양은 저번에 터프김님이 설명해 주셨던 발생 패턴과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제공해 주신 터프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번 시간에 페어리링이 무엇이고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발생 패턴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에 예고한 대로 잔디에 발생한 문신 지우는 법, 즉 페어리링 예방과 방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에 관해 설명해 주실 터프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올해 유난히 페어리링이 그린에 많이 발생하였는데 잔디가 죽는 고사형으로 진행된 페어리링이 많았습니다. 이유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터프심입니다. 보통은 페어리링은 약재 방제를 잘해오면 날씨가 도와주는 한 진녹색의 환으로 나타났다가 없어져 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특정한 조건에서는 잔디가 고사형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특정 조건이라 함은 잔디의 잎이 빠르게 건조해지는 조건입니다. 우선 식물은 광합성에 필요한 증산작용을 하는데, 증산작용이란 식물의 잎 뒷면에 있는 기공을 통해 물이 기체 상태로 식물체 밖으로 빠져나가는 작용을 말합니다. 물이 뿌리로 흡수되어 잎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뿌리에서 삼투압으로 인해 형성된 압력인 근압과 물을 뿌리에서 잎까지 끌어올리는 증산작용이 연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페어리링이 발생한 부분은 저번 시간에 보셨듯 근권 부위가 소수성으로 변해 있어 뿌리 주위에 물이 다가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근압이 소용이 없게 되죠. 이에 반해 증산작용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므로 식물세포 내에 수분이 고갈되게 됩니다. 결국 잔디가 말라 죽게 되는 거죠. 그럼 이번 여름철 고사형으로 페어리링이 발생한 이유가 예측되시죠? 잔디가 고사되는 원리군요. 그리고 예측은 되는데 시청자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올해 여름철 고사형 페어리링은 1에서 2일이나 길어도 3에서 4일 내에 다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무척 빠른 속도죠. 앞에서 설명하였듯 페어리링 발생 지역의 잔디는 뿌리로 수분을 흡수하지 못하므로 증산작용이 빨리 일어날수록 잔디가 빨리 고사합니다. 즉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조건을 생각하면 되죠. 일반적으로 증산작용은 표와 같이 온도가 높을 때, 빛이 강할 때, 그리고 습도가 낮을수록 활발히 일어납니다. 올여름을 생각해볼까요? 전부 다 맞아떨어지죠.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이제 완벽하게 이해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른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페어웨이나 그린에 발생한 버섯, 앞에 터프기님이 제공하신 사진에 나와 있었는데 이 버섯은 꼭 제거해야 하나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도 조심해서 따버리는 식으로 말이죠. 발생한 버섯은 제거하여 코스 내나 잔디밭으로 유입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유는 버섯 자체가 또 다른 페어리링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번 시간에서 보았듯 페어리링의 직접적인 원인은 담자균류의 균사체입니다. 또 이 균사체가 모여 특정한 조건이 되면 버섯으로 자라게 되는 거죠. 평소 우리가 먹는 새송이 버섯이나 팽이버섯, 표고버섯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들 모두 처음에는 균사로 자라다가 버섯이 되는 거죠. 잔디밭에 발생한 버섯은 포자로 번식할 수 있지만 버섯의 조직 자체가 균사체로 바뀔 수 있습니다. 결국 버섯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부분이 균사체가 될 수 있죠.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잠시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림 A에서 보듯 버섯의 주름에 있는 담자기에서 담자포자가 형성된다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담자포자가 떨어져 발아하게 되죠. 발아되면 여기서 일액성 균사가 자라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일액성 균사는 생장 속도도 느리고 몹시 연약합니다. 이후 일액성 균사는 주위에 다른 일액성 균사와 융합하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생장 속도도 빨라지고 튼튼하게 자라게 됩니다. 융합된 이액성 균사가 잔디 근본부에 서식하면서 페어리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림 B는 버섯의 조직에서 직접 이액성 균사가 자라는 그림인데 이때는 균사융합이라는 단계가 필요 없으므로 버섯의 조직이 땅에 떨어지면 바로 페어리링을 발생시킬 수 있게 자라게 됩니다. 설명을 들으면 후자의 경우가 더 위험한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으나 두 가지 중 어느 것이 더 페어리링 발생 위험이 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버섯 조직에서 자라나온 균사체에 의해 페어리링이 더 빠르게 발생할 수 있으나 담자 포자로 번식하는 경우 버섯 하나에는 수백만 개의 포자가 달려 있습니다. 결국 그림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A와 같이 버섯의 조직은 퍼질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만 B와 같이 포자의 경우는 무게가 가볍고 바람에 잘 날리기 때문에 퍼질 수 있는 반경이 아주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코스내의 버섯은 제거하는 것이 페어리링 발생을 줄이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버섯은 다 제거해야 하는군요. 저와 시청자분들 모두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 페어리링이 주로 발생하는 잔디의 종류가 따로 있는지와 또 잔디밭을 다니다 보면 버섯 모양이 좀 제각각이던데 특별히 페어리링을 잘 유발하는 버섯이 따로 있나요? 보통 잘 구분하기 힘든데 정말 관찰력이 대단하시네요.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페어리링은 모든 종류의 잔디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잔디 병원균처럼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기주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죠. 이유는 페어리링 원인균이 담자균 균사체는 병원성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토양 내에 서식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균사 매트를 형성하기만 하면 페어리링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병의 현상을 일으킨다는 것보다 물리적으로 수분을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가 더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문으로도 페어리링 디지즈보다는 페어리링 심프톰으로 더 많이 언급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특별히 페어리링을 잘 유발하는 버섯은 정해져 있습니다. 잔디에 페어리링을 유발하는 버섯은 약 60종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잔디밭이나 코스내에서 페어리링을 유발하는 버섯의 종류는 주로 두 가지 정도죠. 주름버섯과 말불버섯입니다. 조금 더 확장하자면 선련악격버섯이 있죠. 이 중 가장 크게 피해를 주는 것이 말불버섯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말불버섯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말불버섯은 그린 페어웨이, 티잉그라운드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죠. 그리고 환경 조건만 맞으면 잔디가 고사용으로 잘 진행됩니다. 말불버섯의 경우 주름버섯과 달리 버섯의 머리인 갓이 없고 주름이 없습니다. 특이하게 포자는 버섯의 내부에서 형성됩니다. 그림과 같이 말이죠. 버섯이 발생한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기가 커지며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갈색으로 변하며 성숙해집니다. 이때 내부에 있는 포자도 수가 늘어나며 성숙해지죠. 이 때문에 버섯이 발생하면 빨리 제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페어리링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문신 지우는 방법에 대한 질문인데요. 페어리링 예방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군요. 페어리링 방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선 경종적인 방법으로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으로 버섯을 제거해야 하죠. 버섯은 채취하지 않고 잔디 관리를 하게 되면 모잉 작업에 의해 버섯 자체나 형성된 포자가 확산되어 코스 내에 페어리링이 만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취층에는 유기물이 다량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버섯의 균사는 주로 유기물을 분해하여 양분을 얻고 생장합니다. 그러므로 통기 작업과 버티컬 모잉 등의 갱신 작업을 통하여 배취가 쌓이지 않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미숙유기질 비료는 페어리링의 발생을 조장하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약재를 이용한 방제를 알아볼까요? 먼저 한국에는 페어리링 방제 약재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외국 문헌을 참고할 수밖에 없는데 대표적인 것이 케미컬 컨트롤 오브 터프그래스 디지즈라 하는 자료입니다. 2020년 버전이 있죠. 이 자료는 페어리링 방제에 사용할 수 있는 약재의 종류로 성분명과 작용기자, 효과 그리고 방제 간격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표에서 보듯이 아족시스트로빈의 경우 작용기작이 11로 미토콘드리아 호흡 저해제이고 효과는 3 정도로 좋은 축에 속합니다. 그리고 방제 간격은 28일이죠. 다른 잔디병에 적용되는 것도 나와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 잔디병 방제에 등록되어 있으면서 페어리딩 방제약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족시스트로빈, 플루톨라닐, 플록사피록사드, 펜티오피라드, 피라클로스트로빈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제 시기입니다. 보통 약제 방제는 버섯의 균사가 자라기 시작하는 토양 5cm 깊이에 5일간 평균 온도가 13에서 섭씨 15도일 때부터 방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적용약제의 약효 지속 기간에 따라 방제 간격이 정해지죠.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페어리딩의 가장 큰 문제는 이번 여름처럼 한여름 고온기에 순식간에 잔디가 고사하는 문제일 텐데요. 이를 예방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미 잔디에 고사용으로 페어리딩이 발생하였을 때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한여름 페어리딩으로 인해 잔디가 갑자기 고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초봄부터 동종적인 방법과 화학적인 방법으로 잔디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페어리딩을 예방할 수 있죠. 또 페어리딩의 초기 증상인 잔디잎의 색이 진녹색으로 변하였다면 이때는 잔디 근본층에 감자균류의 균사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계면활성제를 이용하여 감자균류의 균사체가 가진 소수성을 파괴하고 약액 침투를 쉽게 하여야 합니다. 이미 고사용으로 페어리딩이 발생하였을 때는 우선 잔디를 살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살릴 수 없다고 판단되면 부분적으로 보식을 하고 약제 방제를 병행합니다. 반대로 살릴 수 있다고 판단되면 약제 방제와 병행하여 주기적으로 시링징 관수를 실시하여 잔디가 마르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잔디의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고사한 부분에 통기 작업을 하고 오버시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페어리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버섯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채취한 버섯은 먹어도 되는 건가요? 혹시 독버섯은 아닌가 해서 걱정이 돼서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국내의 페어리딩을 유발하는 버섯은 주로 주름버섯과 말불버섯입니다. 가끔 선녀나 겹버섯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세 가지 버섯 모두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잔디밭에서 채취한 버섯은 약재에 오염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새송이버섯, 표고버섯, 팽이버섯과 느타리버섯 등 상업적으로 생산되는 다른 맛있는 버섯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페어리딩의 이모저모와 방제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저도 페어리딩에 대하여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터프터프였습니다.